안녕하세요. 애니띵 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D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포트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실수 없이 설치할 수 있을지를 실제 오브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트맨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출력된 오브젝트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배트맨 피규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오브젝트는 마이미니 팩토리에서 다운받은 배트맨입니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리고 지그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다운받아서 출력을 했던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는 가로가 약 110, 그리고 높이는 약 120 정도, 그리고 폭은 대략 60 정도, 그 정도의 사이즈로 출력을 했었던 오브젝트입니다. 이 아래쪽은 디그월로 4개의 구멍을 뚫어줬고요. 안쪽은 할로우로 내부를 비워줬습니다. 당시에 약 1.6에서 1.7mm 정도의 이 껍데기 두께를 설정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치투박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오브젝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포톤 프린터에 출력되는 액츄얼 사이즈를 대략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X 값이 68, 그리고 Y 값이 120, 그리고 높이 Z 값이 150 정도로 만든 간단한 그냥 상자 비슷한 건데요. 여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이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의 플랫폼에 오브젝트가 거의 가득 차죠. 이 배트맨의 높이는 조금 여유가 더 출력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Y 값이 거의 플랫폼에 가득 찰 정도로 크게 확대해서 출력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X 값도 거의 꽉 채웠고요. 이 오브젝트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그리고 실수 없이 뽑는 것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거의 제가 출력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투박스로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배치를 했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미니 팩토리에서 오브젝트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마이미니 팩토리로 들어가셔서 서치 항목에 검색어를 입력을 해줍니다. 배트맨 버스트. 배트맨의 흉상을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을 검색하는 검색어입니다. 배트맨 버스트를 검색을 하면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여기에서 배트맨 The Caved Crusader Bust 라고 하는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오브젝트 이미지가 뜨고요. 찾는 오브젝트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쯤에 클릭 앤드 프린트 프리뷰를 눌러서 오브젝트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찾는 오브젝트가 맞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을 받도록 합니다. 치투박스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랍 시켜줍니다. 처음에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었더니 이쪽 어깨나 머리 쪽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네요. 포톤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지는 부분까지가 출력될 수 있는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오브젝트가 좀 크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부터 90도 정도 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Y 값에 최대한 이 몸통을 맞춰서 최대한 크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로테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테이트부터 시키겠습니다. 로테이트 버튼을 눌러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 회전을 시켜줄 각도는 Z값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Z값 축에다가 90도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배트맨이 90도로 회전을 했고요. 어깨의 일부하고 배 부분, 그리고 등 쪽, 그리고 머리 일부가 출력의 범위를 벗어났네요. 그러면 전체의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이 플랫폼에 맞도록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세 번째 항목이 스케일 항목인데요.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YZ의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Rock Ratio, 그리고 Scale to Fit,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숫자를 입력을 해서 스케일을 조절할 수도 있고 Scale to Fit을 눌러서 이 플랫폼에 맞게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Scale to Fit을 눌러서 이 플랫폼에 맞도록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약 57.99%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살펴봤더니 이쪽의 고개가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여 있기 때문에 이 턱 부분하고
코어 부분은 오브젝트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포트 항목으로 들어가서 실제 공중에 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서포트 항목으로 들어가면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까만색으로 이렇게 줄이 가게 되는데요. 이 줄은 실제 마우스가 위치한 높이에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를 표현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게 되면 목을 지났더니 목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턱에 까만 점이 이렇게 나타났죠. 이거는 이 목 부분의 이 부분하고 이 턱의 이 부분하고가 같은 높이란 뜻이고, 따라서 이 턱의 이 부분은 허공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중에 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각각 별도의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포트로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이 뒤쪽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켜서 턱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각도가 이 플랫한 부분보다 이 각도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되면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이어져서 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공중에 떠 있지 않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해보는 방법으로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중을 지나면서 코 부분에 이렇게 까만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포트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윗부분은 뭐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세팅으로 나와서 이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빤빤하게 이렇게 플랫폼에 수평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서포트를 배치를 했을 때 이 서포트로부터 이 오브젝트가 이격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평되게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약간 울리불리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나중에 서포트를 제거하고 사포제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뭐 방법이겠습니다만, 최대한 수평되게 오브젝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를 약간 돌려서 15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45도가 됐든 돌려서 이 오브젝트를 플랫폼으로부터 수평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브젝트는 최대한 크게 뽑을 거기 때문에 45도까지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게 되겠죠. 출력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20도 정도, 15도, 20도 이런 정도 회전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턱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서포트를 크게 대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바깥쪽에 세팅으로 나가서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에 두 번째 버튼이 회전 버튼이고, 이 녹색으로 표현된 게 Y축으로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면 턱 부분이 들어 올려져서 별도로 서포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일단 배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왼쪽에 첫 번째 버튼이 무브 버튼인데요. 무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아이콘이 무브 버튼인데요. 무브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위쪽에 XYZ 값을 숫자로 넣어주든가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축이 X축인데 이 X축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등 쪽하고 배 쪽이 아직까지 빨간색으로 출력 범위를 벗어나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서 플랫폼 위에 오브젝트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일로 들어가서 스케일 투 핏을 눌러서 다시 플랫폼 위에 오브젝트가 스케일에 맞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네, 그럼 조절이 됐고 다시 XYZ 값을 조절해서 플랫폼 위에 얹혀줍니다. 이제 플랫폼의 스케일에 맞게 들어왔고, 그리고 서포트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 턱 부분이나 코 부분의 오버행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쭉 올라가면 턱 부분은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 마스크 부분도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쭉 올라가서 코 부분도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피규어는 이 3D 오브젝트는 이 아래쪽에 이 아랫부분의 플랫한 부분만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 특별히 추가로 서포트를 설치해 주지 않아도 오브젝트가 출력이 될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러니까 오버행,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 개 한 개 층이 그 위쪽 층의 레이어를 잡아주면서 출력이 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휘지 않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보시면서 역시나 여러 번 출력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에 출력을 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출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서포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출력을 한 이후에 사포질을 이제 서포트 떼는 자국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데 서포트를 설치를 해서 생기는 자국들이 최대한 없는 게 좋으니까 서포트를 설치하지 않고 해보는 걸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배트맨님을 모시고 할로우와 디그홀 그리고 서포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